자, 오늘은 우리가 6강 철골공사입니다. 철골공사인데 우리 그 아이템 1에 37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철골공사에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별표 3개짜리가 별표 3개짜리가 뭐가 나오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설명이 나와요. 그죠? 용어 설명이 뭐가 나오는지 이걸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시공 계획이 나옵니다. 그죠? 철골에 보면은 여기다가 시공 계획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현장에 세우기가 나올 거예요. 현장 세우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장 가공이 있어요. 그죠? 공장 가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접합이 나와요. 접합이 나옵니다. 그죠? 자, 접합에 보면은 다시 하이텐션 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용접이 있어요. 그죠? 용접. 자, 용접이 있는데, 용접이 보면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하나는, 그 결함이 있어요. 결함. 여기서 결함이 있고, 하나는 비파괴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이 있어요. 그죠? 변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내하 피복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내하 피복이 있습니다. 그죠? 자, 내하 피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등 축소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등 축소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내진 또는 면진 또는 재진이 나와요. 그죠? 자, 크게 나누면은 자, 우리가 이제 현장 세우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접합에 자, 고력볼트하고 결함, 비파괴, 변형은 핵심이고, 그 다음에 내하 피복 관련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부등축소 관련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내진, 재진, 면진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수직도 계측, 측량, 또 우리가 이제 수직도 관리가 나옵니다. 그죠? 수직도 관리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세우기에 관련 문제가 또는 여기서 이제 반입검사 나옵니다. 그죠? 반입검사 항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나올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현장 세우기 또는 반입검사 또는 공장 가공, 고력볼트, 그 다음에 결함, 비파괴, 변형이 나와요. 그죠? 그 내하 피복에 보면은 첫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내하 피복에 검사도 있고, 자, 종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하 피복에, 우리가 이제 이 발전 방향 또는 발전 방향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하 성능 기준이 나와요. 그죠? 성능 기준이 나와요. 그죠? 그럼 내하 피복 시리즈에 나와요. 그죠? 그럼 부등축소는 이게 필수죠. 이거는 우리가 코어 선행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재진, 면진, 내진에서 그죠? 요 한 문제 나오고, 수직도 관리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뭔지를 우선 해야 돼요. 그죠? 수직도 관리, 재진, 면진, 내진, 부등 축소, 그 다음에 내하 피복 관련 문제, 그죠? 우리가 그 다음에 결함, 비파괴, 변형, 고력볼트, 그 다음에 현장 반입검사 세우기, 이걸 우리는 위주로 해야죠. 그죠? 그 나머지는 용어 설명이야. 그럼 용어 설명인데, 용어 설명 중에서 용어에 관련되는 용어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죠. 용접에 가는 거. 용접에 관련되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나왔어요. 그죠? 자, 우리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시험을 치는데, 자,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 합격을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어차피 합격을 해야 돼요. 그죠?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럼 합격을 하는데, 첫째, 별표 3개짜리는 자, 이 FM대로 써줘야 됩니다. 그죠? 일단은 우리가 별표 3개짜리는 확실하게 써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럼 별표 3개짜리를 이제 우리가 핵심 아이템을 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아이템이 나올 거고, 자, 키워드가 나올 거예요. 그죠? 키워드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그림이 나오겠죠. 이거는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죠? 확실히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이제 노하우, 그죠? 노하우다. 차별화가 있어요. 차별화가. 자, 이걸 항상 준비를 안 하면은 우리가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 차별화 전략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25점짜리가 자, 60%가 15점이에요. 그러면 15점을 받으면 60점을 받는데, 자, 이렇게 받아가지고는 우리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가 우리가 잘못 삐끗해버리면, 그죠? 예를 들어서 15점, 14점을 받아도 58점이 나와요.
합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 요거를 자 별표 3개짜리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거를 이제 아이템하고 키워드하고 그림하고 여기서 차별화하려는 노하우를 해주면은 최소한도로 여기 18점이 나와요. 18점, 17점 또는 16점 정도가 나와요. 그럼 한 문제는 얘를 가령 한 10점을 받아도 돼요. 10점을 받아도 되면은 자 이걸 가지고 우리 61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 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중에 자 우리가 이제 어느 한 시간이라도 180점 이상이 나오면은 자 요거는 우리가 다음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그는 100% 합격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는 걸 쓰니까 점수가 잘 나오더라. 공부를 안 한 거는 쓰면 점수가 안 나오더라.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내가 알고 쓴데도 점수가 안 나오더라. 그게 문제예요. 이건 내가 틀림없이 알고 썼는데도 점수가 안 나와.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쓰고 확실한 거는 점수를 잘 받아줘라. 그죠? 잘 받아줘라. 그래서 자, 그럼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이 뭐냐?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먼저 이 기본 쓰기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 고급반에 가서, 이거 할 때는, 자, 우선은 일단 반복 쓰기입니다. 대아이템을 10번 써보고, 그 다음에 대아이템, 중아이템을 10번 써보고, 자, 키워드를 10번 써보고, 그림을 10번 반복 쓰기예요. 반복 쓰기 하고, 이게 되고 나면은, 자, 여기 중에, 자, 뭘 하나 더 써줄까? 그러면 철골이면 철골, 초고층이면 초고층, 피싱은 피싱에 자, 이 플러스 알파를 강조할 거, 그죠? 용어를 하든, 요걸, 요새 최근에, 자, 그러면 이걸 찾을 때 뭘 하느냐? 물론 우리가 현장의 경험이 있으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려서 우리가 써줘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는 자, 어떤 하나의 커튼홀이 나오면은 커튼홀이 최근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뭐였느냐? 그걸 찾아서 재강조해 준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죠? 최근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골이 나오면은, 자, 철골의 옷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내진성이에요. 그죠? 면진과 재진과 내진성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해주는 거죠. 아니면 수직도 측량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든가, 정도 관리를 해주든가.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이걸 썼다. 그러면 그거는 기대도 좋아요. 그죠? 17, 18점을 받는데, 그냥 민수하게 썼어요. 그러면 기껏해야 14점, 15점을 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별표 3개는 확실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걸 하려고 하면 별표 3개를 확실히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면은, 그죠? 다른 건 쉬워져. 근데 별표 3개를 대충 하면은 다른 게 백나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표 3개를 우리는 확실히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철골인데, 철골의 전체 개념을 한번 보면 우리 교재 제일 첫 장에 보면 현장 설치 도면이 하나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철골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철골을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엣지 칼럼이 있어요. 자, 요를 우리는 엣지 칼럼이라고 해서, 그죠? 자, 베이스 패드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4m를 한다면은, 자, 여기 4m 해서,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4m, 2m, 전체가 10m입니다. 10m를 요거는 한 절이다. 그래서 1절로 나와요. 그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한 절이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엣지 칼럼 한 절은 왜 10m 하느냐? 우리가 더 길게 하면 좋지만 운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무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박스 칼럼이 있어요. 자, 박스 칼럼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박스 칼럼이 있고 또 베이스 플레이트를 넣는데, 자, 여기서도 자, 이렇게 해서 자, 전체를 보니까 10m다. 그죠? 10m다. 그래서 이걸 한 절로 가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철골에서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본 재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장에서 이미 품질 관리를 해오죠. 그래서 재료를 확인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밀시트라고 그래요. 그죠? 그 재료는 밀시트로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재료의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오늘 케이스 가지고 밀시트를 가지고 성적서를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현장에서는 뭐만 관리하면 되느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접합이에요. 접합하고 하나는 수직도예요. 그죠? 수직도 하고 하나는 또 구조적으로는 내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통으로 해준 거 접합에 관련 문제, 수직도 관리에 대한 문제, 내진성 문제는 철골에서는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노하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파트에 노하우가 뭔지를 찾아서 우리가 별도로 정리해. 이 철골이 나오면은 이런 걸 꼭 정리해 주자. 그러면 자, PC나 철골도 마찬가지입니다. PC도 그렇고 철골도 그렇고 원재료는 우리가 시비할 게 없어요. 그죠? 원재료는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충분히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오직 접합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 다음에 수직 수평이 잘 맞느냐. 그죠? 수직 수평이 나. 그러면 내진성에는 어떤 문제를 하냐. 그죠? 내진성과 또 여기 플러스 한다면은 내화 성능입니다. 그죠? 그럼 철골의 우리는 핵심이 뭐냐면은 내진 성능과 내화 성능이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항상 우리가 주안점을 보고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합에 대한 관련 문제 또는 수직도에 관련 문제, 내진성 관련 문제를 노하우로 항상 이렇게 해준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처리를 하면은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그림을 한번 보죠. 자, 요걸 일절이면은 자, 이렇게 시공을 해봐요. 자, 시공을 하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집안이 있으면 여기다가 기초 시공을 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기초를 할 거예요. 자, 기초를 하는데 자, 우선은 자, 여기다가 앙카볼트를 매입해요. 그죠? 자, 앙카볼트를 이런 식으로 앙카를 갖다가 매입합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앙카를 매입하죠. 앙카를 매입하면 우선은 자, 여기서 이제 기초 철근이 있겠죠. 철근에다가 자, 이렇게 엑스프레싱을 하고 용접을 하고 자, 여기다가 템프레트라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가상 프레트에다가 자, 여기다가 우리 베이스 프레트에 맞는 자, 우리가 그 천공을 해서 볼트를 해서 자, 우선 가상 프레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양쪽에 볼트를 채워요. 그죠? 볼트를 채워서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요 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은 뭐가 있냐면은 첫째 고정 매입이라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 매입이 있어요. 그죠? 나중 매입이 있고, 가동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가동 매입이라는 게 있고, 나중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나중 매입이다. 고정 매입은 우리가 기초를 하고 앙카를 칠 때 처음부터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수직도 관리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지 3mm 이내에 오차가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요걸 우리는 템플레이트라고 그래요. 요걸 우리는 가상 플레이트를 우리는 템플레이트를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 가지고 그죠? 이렇게 세팅을 시킵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는 고정 매입이다. 그럼 가동 매입은 뭐냐 하면은 자, 우선은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깔때기를 넣어요. 깔때기를 넣고 이 부분을 콘크리트를 안 치는 거예요. 안 치고 콘크리트를 여기서 쳐놔놓고 다시 수직도를 봐서 자, 여기다 넣고 몰타를 채우는 걸 가동 매입이래요. 이거는 우리가 단층이나 공장에서 소규모 구조물을 할 때는 이런 걸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층 건축에는 기본으로 우리가 고정 매입을 하죠. 그죠? 그럼 나중 매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콘크리트를 쳐버리죠. 그죠? 그냥 콘크리트를 치고 나중에 여기서 드릴로 천공을 해요. 드릴로 천공해서 앙카볼트를 넣고 몰타를 채웁니다.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주로 요거는 기계 기초 등에 할 때는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초는 우리가 고정 매입, 가동 매입, 나중 매입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품질 관리가 기초의 품질 관리가 뭐냐? 그죠? 품질 관리는 자, 우리가 정도 관리요. 그죠? 우리가 요 기초가 있으면은 자, 이 수직과 수평면이 오차가 자, 이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지 3mm 이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걸 템플레이트라고 그래요. 자, 우리 템플레이트는 어디 나오냐면은 자, 우리 교재 928페이지를 한번 봐요. 92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우리 거기에 이런 템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928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5번에 보면은 자, 앙카볼트 메섯이 템플레이트 용도 나옵니다. 그죠? 자, 용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템플레이트라는 것은 가상 플레이트고, 가상 플레이트는 자, 여기서 고정, 앙카를 이렇게 세팅을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정도 관리를 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플레이트를 템플레이트라고 그래요. 자, 템플레이트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철골을 갖다가 여기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하고,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레벨을 봐요. 레벨을 보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커프집을 하고,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칠 거예요. 그죠? 콘크리트를 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 우리가 네벨링 몰타르다. 그죠? 네벨링 몰타르다 하는데, 자, 우리 그 네벨링 몰타를 우리는 고름 몰타리더라. 그죠? 이 부분에 자, 몰타를 고름 몰타리다 하는데, 자, 고름 몰타는 우리가 정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전면의 통째로
다 콘크리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런 단면을 보면 요런 식의 요렇게 콘크리트를 치는 걸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면 바름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다 바른다. 자, 그럼 전체를 다 바르면 시공은 좋은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자, 우리 철골 기둥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개 길게 돼 있을 경우에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철골 우리가 베이스 플레이트 이 베이스 플레이트를 여기 하면은 이게 수평이 전체 면이 같지가 않아요. 같지가 않으면 이게 약간 기울어지거나 자, 이게 안 맞아져요.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수직도 관리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근데 관리가 어려워요. 그죠? 전면 바름을 하니까. 그래서 전면 바름하고 앙카를 하니까 관리가 없더라. 관리가 어렵어요. 그래서 그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만 콘크리트를 쳐요. 그죠? 그러면 요 단면을 보면 요 부분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요 부분만. 그러면 앙카볼트가 자, 베이스 플레이트가 자, 요렇게 있고 요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자, 초정이 좋게. 그죠? 초정이 좋게 하는 걸 중심 바름이야. 중심 바름을 하니까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또 철골이 서 있질 않아요. 자꾸 이게 넘어지려고 그래요. 자, 그것도 문제다 싶어서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십자로 바르자. 십자로. 자, 이렇게 십자로 몰타를 이렇게 네빌링 몰타를 발라주고 자, 그러면은 자, 십자 바르니까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주죠. 그죠? 그럼 십자로 바르니까 철골의 베이스가 철골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서 있더라.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공간이 있으니까 기울기가 초전이 가능해요. 그죠? 자, 이걸 십자 바름이라고 그래요. 자, 그것도 자, 네빌링 몰타를 바르고 또 강도가 저기에 나오니까 그게 또 귀찮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 충진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초가 있으면은 자, 베이스 플레이트가 철골이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철근을 잘라서 용접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용접을 해요. 철근을 짜서 내벽을 딱 용접을 해가지고 자, 우선 세워놓고 나중에 거푸집을 내놓고 여기다 몰타를 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면 바름이다. 그 다음에 자, 중심 바름의 나중 충진이다. 또는 십자 바름의 나중 춘이다. 자, 나중 충진 바름이다. 그래서 자, 가동 매입, 고정 매입, 나중 매입, 전면 바름, 자, 중심 바름, 나중 충진, 십자 바름, 나중 충진, 나중 충진 바름을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 이걸 우리는 주각부 처리라고 그래요. 그죠? 이걸 주각부다. 주각부를 다시 여기다가 우리는 프린스라고 그래요. 그죠? 프린스 처리 또는 주각부 처리, 주각부 처리를 설명하셔보면은 자, 이 앙카볼트하고 자, 우리가 그런 네빌링 몰타를 처리하는 걸 우리는 주각부 처리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설치도에 보면은 자, 우리가 앙카볼트 매입 기초 상부 고름지라고 있어요. 그죠?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그러면은 자, 여기에 충진하는 몰타의 품질은 뭐냐? 그죠? 자, 928페이지 보시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는 팽창 몰타를 그래요. 이게 팽창 콘크리트예요. 요게 팽창 콘크리트입니다. 무수축 콘크리트입니다. 자, 우리 그 콘크리트 할 때 무수축 콘크리트, 수축 포상 콘크리트가 여기 팽창 콘크리트 여기 들어가요. 자, 팽창 콘크리트 강도는 얼마가 되느냐? 50 내지 60 메가파스칼 정도 돼요. 그죠? 60 내지 메가파스칼 정도 돼야 되겠더라. 그럼 품질 관리가 뭐냐? 첫째, 정도 관리 안 움직이게 해야 되더라. 안 움직이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상 플레이트, 템플레이트를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네벨링을, 자, 이렇게 네벨링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죠? 네벨을 측정하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어떤 기둥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죠? 기둥을 세우면은, 자, 여기서, 자, 다시 우리가 여기서,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 기준 네벨을 찍어요. 그럼 네벨을 쫙, 그죠? 이 기둥 네벨을 찍어보면은 여기서 요 기둥의 오차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지 3mm 이내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 여기 오차를 측정하면 3mm 이내 되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면 요 오차 이렇게 측정하는 그림은 어디 있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오면은 우리가 거기 보면은 정도 관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교재에 어디 나오냐면은 자, 우리 여기에 정도 관리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93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36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은 그 네벨 스타프 해가지고 자,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앙카볼트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죠? 앙카볼트 그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네벨을 세워가지고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측량이 있어요.
자, 계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기준 레벨, 요게 강파기로 기준 레벨을 측정하는, 요게 레벨 측정입니다. 자, 요 그림을 요게 꼭 그리라 이 말이야. 알았습니까? 요렇게, 만약에 이게 나오면 요걸 우리가 아까도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수직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수직도 어떻게 고정할 것이냐, 접합부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내진 성능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런 거를 갖다가 품질 관리하면, 그러면 여기 품질 관리가 뭐냐 이거야. 그죠? 이 품질 관리는 뭐냐? 앙카볼트가 튼튼하게 묻히는 거고, 앙카볼트 위치가 정확해야 되는 거고, 앙카볼트 레벨이 정확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강도가 충분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직도 관리할 때 요걸 해라. 그죠? 자, 그럼 요 그림을 여기다가 또 갖다 그려야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자, 우선은 일절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자, 그러면 일단은 자, 여기다가 앙커볼트를 고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콘크리트를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앙커볼트를 고정을 하고 콘크리트 쳤어요. 그죠? 그러면은 자, 철골이 하나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철골 하나가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네벨링 몰타를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그죠? 고정을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브라켓이 이제 용접이 돼 나올 거예요. 그죠? 브라켓이 용접이 돼 나올 거야. 자, 그럼 브라켓이 용접이 돼 나오면은, 자, 그러면 철골이 지금 하나가 있고, 자, 브라켓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있고, 자, 브라켓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여기도 있고, 이렇게. 그죠? 브라켓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자, 이렇게 조립하고, 그죠? 다시 이렇게, 자, 이렇게 조립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자, 철골을 세웁니다. 철골을 세우고 여기서 우리가 가볼트를 줘야, 그죠? 가볼트를 우선 3분의 1을 채워가지고 고정을 시켜요. 고정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수직 수평을 다시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자, 우리가 계측이다, 측량이다, 그죠? 수직 수평을 해서 그 다음에 정조임을 해요. 그럼 정조임 방법이 그죠? 요렇게 해서 자, 레벨을 받고 여기다가 요렇게 접합을 해요. 그럼 접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죠? 그 접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 여기다가 1 해서 하이 텐션 볼트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이걸 우리는 고력 볼트라고 합니다. 자, 고력 볼트 그림을, 자, 예를 들어서, 다 뒤에 가서 또 할 겁니다만은, 자, 요런 식으로 고력 볼트가, 자, 플레이트를 양쪽에 대고, 요렇게 채우고, 자, 양쪽에 대고, 요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트를 해서, 요렇게 고력 볼트 해가지고, 요걸 우리는 여기서 우리 교는 재래식 조임이다. 그러면 하이텐션 볼트다. 고력 볼트 조임이다. 이렇게 설명해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렇게 보면은, 자, 여기다가,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SN 빌딩이라고, 그죠? 이렇게 접합을 하는데, 자, SN 빌딩, 자, 스미토모, 논 스미토모 접합. 그래서 논 월딩이다. 나왔어, 그죠? 그래서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용접을 하지 않고 브라켓으로 한다. 나왔어, 그죠? 그 SN 빌딩은 우리 교재 92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자, 927페이지 나옵니다. 927페이지 아니고 SM 빌딩이 959페이지. 959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요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공장을 가공할 때 자, 철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다가 브라켓이 이렇게 돼 가지고 볼트가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브라켓이 돼 가지고 볼트가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시 자, 그러면 철골이 자체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볼팅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도 볼트로 구멍을 하고 요 부분도 하고 요것도 전부 자, 우리가 용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을 했다가 다시 풀어가지고 여기 와서 설치하는 걸, 자, 이걸 우리는 SM 빌딩이다. 그죠? 자, 순수한 접합에 의해서 하는 걸 우리는 논 스미토모 빌딩, SM 빌딩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SM 빌딩의 개요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접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은 자, 우리 이 철골이 자, 우리가 칼럼이 들어올 때 용접할 때 브라켓이 자, 이쪽에 하고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그럼 이쪽에도 들어오고 이쪽에도 이쪽 방향에 들어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들어와. 그러면 이 브라켓 때문에 이게 일정하게 변형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적재를 하거나 운반을 하거나 자, 이게 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근데 얘를 하니까 얘들은 바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은 현장 국만 뻥뻥 뚫려나요. 그죠? 국만 뻥 들어요. 변형이 없어요.
그 와서 조립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SM 빌딩이다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이스프릿 공법이라는 거, 그죠? 자, 하이스프릿 공법은 961페이지 보시면은, 자, 이걸 하니까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현장에서 접합하는데 공기가 많이 걸리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 자, 이걸 좀 개선을 하자 해서, 자, 개선을 한 게,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브라켓해서, 자, 이렇게 브라켓을 했어요. 그죠? 브라켓해서 볼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철골 빔을 여기다 놓고 여기다 용접을 해버리죠. 용접을 해버려요. 그럼 용접을 해오면은, 자,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오는데 이 빔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브라켓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브라켓이,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브라켓이 용접이 돼요. 용접이 되오면 나중에 철골에서 볼트를 이렇게 채울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이쪽에서 볼트를 이렇게 채울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이스프릿 공법이다. 그러면은, 자, 기둥과 기초 접합은, 자, 가동 매입, 고정 매입, 나중 매입 있는데, 자, 기둥과 보호 접합은 고력볼트 접합이 있고, SM 빌딩 접합이 있고, 저는 하이스프릿 접합이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용접 접합이 하나 있어요. 용접 접합. 그럼 용접 접합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 교재 그림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철골이, 자, 브라켓이, 자, 요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요런 식으로 들어와 있구만.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브라켓이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못따기를 해요. 못따기를 해버려요. 못따기를 하고, 여기만 용접을 해요. 그죠? 여기만 용접을 해요. 자, 이걸 가지고 그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스칼랍이라고 했어요. 그죠? 요걸 우리는, 스칼랍이다. 스칼랍 조입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는, 못따기 할 때는 스칼랍을 합니다. 스칼랍이라는 말은 또 뭐냐면은, 자, 철골의 빔이 에치형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에치형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미 공장에서 여기 용접을 해왔어요. 용접을 했어요. 이 부분이 용접이 돼 있어요. 그럼 용접이 돼 있는데 이걸 두 개를 접하고 이 용접 부위에 또 용접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모를 따고 이렇게 깎아내 버립니다. 이렇게 깎아내고, 자, 재용접을 하지 않도록 하고 요 부분만 용접을 해서 접합하는 걸 우리는 스칼랍이라고 해요. 스칼랍은 결국은 우리가 용접 변형이, 열 변형을 방지하려고 재용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와 접합할 때는 용접이면 스칼랍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여기다가 기둥 플러스 보 접합에는 하이 텐션 볼트 접합이 있다. SM 빌딩이 있고 또는 하이스프릿이 있고, 그 다음에 용접 접합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용접 접합이 있다 나와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고 일절이 끝났어요. 자, 일절이 끝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쉽니다. 그러면 2계층을 하고 이러면, 그죠? 다음 절은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접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기둥과 기둥 접합을 하는 방법이, 자, 하부 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부 기둥이 다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고력볼트를 해서, 자, 이렇게 고력볼트를 해서 접합을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고력볼트 접합하는 게 있어요. 이걸 하이텐션 볼트 접합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다가, 자, 요런 면이 있는데, 요 면에서, 자, 여기에 마찰해서 접합하는 게 있어요. 마찰에 접합하는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메탈 터치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금속이 터치에 의해서 접합합니다. 터치에서 접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 정밀 가공이 돼야 돼요. 정밀 가공이 되고, 이 하중은 전체 하중의 50%만 여기에 전달하고 나머지 50%는 여기에 접합을 해요. 요 접합은 용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이텐션 볼트가 접혀서,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메탈 터치 접합이에요. 메탈 터치 접합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다시 우리는 고력볼트 접합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용접 접합이 있어요. 그죠? 용접 접합이 있습니다. 자, 용접 접합은, 자, 물론 우리가 철골에 합니다. 주로 이건 박스 칼럼 용접이 돼요. 자, 박스 칼럼 용접이 뭐냐 하면은, 자, 요런 식으로 106회도 여기 시험이 나왔었는데, 자, 요렇게, 자, 우리가 박스 칼럼을 안에 내부를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박스 칼럼 자체가, 자,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지금 하향으로 박스 칼럼이 돼 있어요. 박스 칼럼을, 자, 우선은, 자, 여기서 우선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박스 칼럼을, 자, 여기다가 요렇게 세워요. 세워놓고 여기다가, 자, 안 넘어지도록 고정을 해요. 그래서, 자, 여기다 요런 식으로 안 넘어지게 고정을 시킵니다. 그죠?
고정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엔드 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요 그림은, 자, 박스 칼럼 용접은 우리 교재에 어디 나오느냐면은, 자,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 박스 칼럼에, 자, 용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6페이지를 보세요. 926페이지 보면은, 요게 우리가 106회에 나왔습니다. 106회 나왔는데, 자, 우선은 여기다가 엔드 탭을 이렇게 붙여요. 엔드 탭을 붙여. 엔드 탭을 붙이고, 자, 우선은, 자, 엔드 탭을 하고 여기에 예열을 해요. 예열을. 그죠? 예열을 합니다. 자, 요 단면을 보면은, 자, 하부에는, 자, 요렇게 됐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63 빌딩에 우리가 박스 칼럼 하부가 이게 50mm, 50mm. 자, 50mm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요걸 넣기 위해서, 자, 안쪽에다가, 지금 쉽게 말하면 요렇게 돼 있으면은 안쪽에다 요렇게 바를 넣어줘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 절곡을 하고, 자, 여기서 스톱바, 여기 고정바가 들어가요. 그러면 요 홉이 나와요. 그죠? 우선은, 자, 레벨을 맞추고 우선 손용접을 해요. 손용접 50mm 되다 보니까 이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다층 용접을 해요. 다층 용접. 그래서 이 부분을 용접을 해요. 자, 이게 다층 용접을 해서 용접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층 용접을 쉽게 말하면 이런 단면이 이렇게 크게 돼 있을 건데,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혼연접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할 때는 뒤에 나옵니다만은 CO2 용접을 해요. CO2 가스 용접을 해요. 자, 이렇게 용접을 다 합니다. 그러면 용접을 다 하고 나면은, 자, 이게 이제 아루에가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으면 이걸 지금 잘라내도 돼요. 잘라내고, 자, 여기다가 이걸 끊어내요. 끊어내고, 그거 뭐 이렇게 가우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가우징이 뭐냐 하면은 그라인더로 이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용접하면 용접 불공기 여기 좁쌀 같이 이렇게 우두술 한다든가 이런 단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라인더로, 자, 이게 갈아내는 작업을 가우징 작업을 해요. 가우징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단면을 다시 예열을 하고, 요런 방법으로 CO2 가스 용접을 하고 이렇게 접합을 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면은, 자, 우리가 용접 접합이다. 나서, 그죠? 그러면은, 자, 다시 말합니다. 기둥, 예를 들어서 플러스, 기둥 용접은 첫째, 자, 하이텐션 볼트 접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메탈 터치가 있어요. 메탈 터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말하는 용접 접합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우리는 칼럼 쇼테닝이라고 해요. 그죠? 칼럼 쇼테닝에서 부등 축소를 조정하는 접합이 또 하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부등 축소를 조정하는 접합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상세한데,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코어 선행이라고 했어요. 자, 코어 선행은, 자, 이 골조는, 자, 이거는 우리가 RC예요. RC입니다. RC고, 그 다음에 여기 엠베드 프레트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박아 넣어요. 엠베드 프레트를 이렇게 박아 넣을 거예요. 박아 넣고, 그러면 철골은 공장에서 이렇게 조립을 해요. 그죠? 공장에서 이렇게 가공을 해올 거예요. 자, 여기 가공을 했는데, 자, 이 철골은 공장에서 일정하게 가공했는데, 얘들은 뭐가 생기냐면은, 첫째, 이제 건조 수축이나, 또는 크리프 변형이나, 또는 뭐 탄성 변형 덱으로 여기서 측량을 했는데, 요 위치가, 자, 예를 들어서 2 내지 또는 5mm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mm 해가지고 80층만 하면은 38이 240mm가 오차가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약 한 200mm가 오차가 생기니까 기둥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 오차가, 이 접합 부위가. 그러면 이게 기둥이 안 맞아져요. 그래서 이질제입니다. 이거는 콘크리트고 철골이 이질제예요. 그러면 기둥이 서로가 안 맞아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칼럼 쇼테닝에다 부등 축소라 그래요. 부등 축소. 자, 부등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엠베드 프레트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는데, 자, 철골을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하나의 철골이 하부 철골 여기까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상부 철골 해보니까 여기하고 레벨을 이렇게 맞췄어요. 자, 마차가 수평을 맞추려 보니까, 자, 요 부분이, 자, 우리 하부하고 요 부분이 요만큼 띄어나야 돼요. 그죠? 떨어졌어. 그럼 요만큼, 왜냐하면 레벨만큼, 오차만큼. 그래서 요 부분을 다시 그 그림을 그려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우선은, 자, 여기다가 가볼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요걸 레벨을 띄워요. 그죠? 그러면 레벨, 요 오차 생기는 만큼 레벨을 띄웁니다. 레벨을 띄우가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 우리가 수정이 되고 나서는 이 부분을 용접을 해요. 자, 이걸 가지고 부등 축소에 의한, 칼럼 스테닝에 의한, 자, 우리가
기둥의 접합 방법이다. 나왔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이 뭐냐면 항상 자, 기초 주각부 처리 방법. 자, 요겁니다. 기초 주각부 처리 방법. 자, 기둥과 보 접합 방법이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접합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접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답니다. 그죠? 그럼 접합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가면 뭐냐? 이게 품질 검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접합의 품질 검사가 뭐냐? 그죠? 자, 고려볼도 품질 검사가 들어가야 되고, 자, 용접의 품질 검사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뭐가 들어갔냐면 내합피복이 돼요. 그죠? 내합피복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철골이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뭐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시공 순서대로 본다면은 첫째,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자, 우리가 공장에서 가공을 해와요.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자, 세우기를 해요. 세우기를 해요. 세우기를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정도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접합을 해요. 그죠? 접합을 하고 그 다음에 내합 피복을 할 거예요. 그죠? 내합 피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장 가공, 현장 세우기, 접합 관리, 정도 관리, 접합 관리, 내합 피복. 그러면 현장 세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도 관리, 측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접합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합 피복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다예요.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게, 그래서 이제 세우기에 대해서 핵심을 해야 되겠다. 정도 관리, 계측에 대해서 무조건 나온다. 그 접합은 주로 고려볼트하고 용접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내합 피복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진 성능 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 면질이라든가 또는 재질이라든가 또는 내진이 나와요. 그죠? 내진이 주로 나온다. 그러면 현장 세우기를 보니까 세우기 전에 공장 가공할 때는 뭘 했냐.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밀시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밀시트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장 가공은 밀시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갔으면은 밀시트 관리해가지고 공장에 제작을 했어요. 그죠? 제작을 했으면은 현장에 반입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반입할 때 검사가 나올 거예요. 그죠? 반입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재료 검사를 하고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반입 검사를. 그래서 반입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반입 검사 항목이 뭐냐. 그래서 반입 검사 나오는 거죠. 반입 검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우기 나오죠. 그죠? 세우기 나온다. 세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정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접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합 피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 다음에 내진 면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세우기 할 때 자, 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도 관리죠. 그죠? 정도 관리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자, 이 부등축소. 부등축소라는 것은 균등이, 부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이렇게 이걸 부등이라 그러죠. 부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균등이라는 것은 자, 모든 재료가 똑같이 수축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부등이라는 것이 이질제일 때, 그죠? RC제나 철골제, 이질제일 때 서로 수축량이 틀리니까 차이가 나는 걸 부등축소라고 그래요. 그럼 부등축소는 어디에 정도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도 관리에 부등축소가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럼 부등축소는 주로 수평이죠. 자, 어떤 하나의 골조가에서는 수평이 있습니다. 그죠? 수평이 있는데 여기가 RC고 여기가 철골이라면 이 수평이 맞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수평이 이렇게 기운다든가 이렇게 기운다든가 그러면 이 기울기를 부등축소라고 해요. 그럼 부등축소의 영향이 뭐냐면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부재를 붙여놨는데 얘들이 접합이 되면은 이게 찌그러지고 깨질 거예요. 그죠? 자, 보가 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탈락이 될 거예요. 그럼 부등축소는 했는데 이게 축소가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했지만 일단 설치할 때는 고정이 됐다 하고 나중에 시간 경과를 해가지고 언더수축이나 크리프라든가 단성 변형 해가지고 기울어질 거예요. 기울어지면은 영향이 뭐냐? 이게 깨질 겁니다. 유리가 파손될 겁니다. 접합부가 탈락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진이나 어떤 하나의 바람이 오면은 자, 우리가 그 붕괴 위험이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문제, 그죠? 공량 관련 문제, 현장 세우기 문제, 정도 관리 문제, 접합 문제, 내합 피복 문제. 그 다음에 요 관련 문제,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철골이.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되고, 그죠? 꼼꼼하게 확실히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임백천 씨가 기타를 배우는데 기타가 어떻게 하면 잘 치냐. 그래서 한 사람이 이랬다니까. 어려워서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임백천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일 쉬운 곡 한 가지를 100번만 쳐봐라. 그러면은 모두가 해결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우리가 기술사 공부를 할 때 제일 기본적인 문제를 잘 써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철골 같으면 세우기를 한번 완벽하게 써봐라. 그 하나를 완벽하게 쓰면 다른 건 다 똑같이 써져요. 그러면 자, 하나를 대충 써버리면 다른 것도 다 대충이 돼버려요. 그죠? 하나를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를 전부 대충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전부 대충 돼요. 그래서 별표 3개짜리는 자,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완벽하게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럼 별표 3개짜리는 우리가 기껏 해봐야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철골에 뭐 잡아야 10개예요. 매 차트마다 10개는 야무지게 해라. 매주 10개. 나머지는 대충을 하더라도, 그죠? 10개만 완벽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곧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10개 아니면은, 그 다음 기껏 해봐야 5개, 15개예요. 그죠? 매 차트마다 10개는 15개. 그게 뭐냐? 우리 원노트란 말이에요. 그것만 완벽하게 하면 돼. 많이 하려고 하지 마. 그게 완벽하게 되면 모든 체계가 그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쉬워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럼 이렇게 한대요. 그죠? 어떤 공부하는 사람이, 자, 이게, 자, 이해가 먼저요? 암기가 먼저? 이렇게 물어.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까? 그죠? 둘 다 맞아. 근데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암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럼 암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암기가 우리가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키워드라는 것은 암기 방법이요. 기억해내는 방법이요. 그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응용을 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초질간 한 가지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제1페이지를 봅니다. 자, 877페이지입니다. 자, 877페이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철골의 오늘 자료 유인물 1페이지를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1개요 들어갑니다. 자, 1개요. 그러면은 철골에는, 자, 요거 써주자. 그러면 1. 자, 1 여기다 개요에다 봤어요. 그죠? 자, 철골조는, 자, 우리가, 철골이란,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순수 철골조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SRC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FT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HPC조도 있어요. 그죠? 자, 순수 철골조도 있고, SRC조도 있고, 충진강간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철골 플러스 복합구조도 있더라. 나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자, 그럼 공장 가공이 나왔어. 공장 가공. 자, 공장 가공을 다시 뭐라 하냐면, 여기서 원, 본, 변. 자, 그죠? 금절구, 여기다가 가리금, 노군해서, 그죠? 자, 그러면 원척도, 번뜨기, 변형, 금긋기, 절단, 구멍, 가조립. 자, 그 다음에, 자, 가리금, 원변근, 금절구. 그죠? 가리금, 노군. 리배치기, 검사, 농막이, 운바. 그러면 공장 가공을 이렇게 순서를 쓰고. 그러면, 자, 현장 세우기를 쓰죠. 현장 세우기. 자, 현장 세우기를, 자, 여기다가 기 또는 현이라고 해요. 그죠? 자, 현, 기, 행, 기, 철. 자, 여기다가 가변정, 이접도라고 있어요. 그죠? 기행기철. 기초상부, 고름질, 앙카볼트, 기초상부. 자, 우리가 먹매기, 기초상부, 먹매기, 앙카볼트, 고름질, 철골 세우기. 자, 철골 세우기, 기행기철.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여기서 가조립, 변형, 정조립. 자, 그죠? 리배치기, 그죠? 접합부, 검사, 도장. 그래서 기행기철, 가변정, 이접도. 자, 여기까지를 1, 2, 3을 우리가 공통으로 적고, 그 다음에 4를 써줍니다. 4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거기 나오는, 공장의 품질 관리 나왔어. 그죠? 품질 관리를, 자, 이런 표로 해놨어. 그죠? 아까 했어요. 밀시트 관리를 우리가 하나 강조하자. 그럼 이거는 원재료의 품질을 얘기합니다. 그죠? 원재료를 품질하고, 자, 두 번째가 하이텐션 볼트의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자,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용접의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정밀도, 지공의 정밀도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신가. 요거를 간단하게 우선은 강조를 해줘라.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철골이 뭐다, 공장의 순서는 뭐다, 현장 세우기는 뭐다, 현장의 중점 품질 관리는 미시트 관리, 고래별도 관리, 용접 관리, 자, 정도 관리가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썼습니다. 그죠? 자, 이걸 공통 개요로 쓴다면은,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공통 사항은 뭘 써줘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자, 우리가 공통 사항에 보면은,
요걸 세부적으로 써야 돼요. 그죠? 자, 첫째, 여기서 우리가, 밀시트 관리를 다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써줘라. 그죠? 밀시트 관리를 다시 강조를 세부적으로 써줘라. 자, 두 번째, 자, 하이텐션 볼트 검사를 세부적으로 써줘라. 자, 세 번째, 자, 용접 검사를 세부적으로 써줘라. 그럼 네 번째, 여기서 정도 관리요. 정도 관리 기준을 해줘라. 그죠? 정도 관리는 뒤에 하죠. 정도 관리.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앞에는 간단하게 쓰고, 자, 여기서 이걸 더 세부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자꾸 써주는 걸 공통으로 해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최소한 쓰다가 안 되면은 뭐 2분의 1페이지나 또는 3분의 2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뭐 안 되면 또 한 페이지 정도를 가지고 써주죠. 그죠? 이걸 공통으로 써주면 이거는 우리가 공통 아이템에 속한다. 그죠? 자, 일단은 자, 이걸 잘해줘야 돼.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야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점수를 한 문제를 쓰더라도 최소한대로 내가 공부한 문제는 자, 예를 들어 25점에 70 내지 80%를 받아줘야 되겠다. 그죠? 그럼 70%를 받아. 그죠? 0.7을 받아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18.5가 돼요. 18.5가 70%냐. 그죠? 자, 18.5입니까? 7호 35. 그 다음에 27이 14. 그럼 70%가 18.5예요. 그럼 18점만 받으면 돼. 18점만. 그죠? 지금 80%까지 줘요. 우선 점수를 80%까지 잘 쓰면. 그래서 이거를 70%를 못 받으면은, 자, 그건 낮은 게 있었기 때문에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70% 받아줘야 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저도 이제 옛날에 처음 치는데 59.75로 떨어졌어. 그죠? 한 번 쳤어요. 그래서 처음 치고는 잘 받았지. 그래서 공단 따지러 갔어. 왜 59.75입니까? 이제 억울하고. 그래서 그 가니까 이러더라고요. 239점 나누기 4 하니까 59.75. 전체 점수의 1.5지랍니다. 전체 점수 1.5지랍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 분석하니까 어떤 한 교시가 67점짜리가 하나 있어. 그래서 이걸 왜 그리 줬느냐 한번 따져봤어. 그래서 책을 내가 갖다시피 쓴 거는 점수가 많이 안 줘요. 왜? 전부 다 똑같이 쓰니까. 그죠? 그걸 많이 줄 수 없어. 그 다음에 그냥 60% 이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는 내 개념만 알고 썼어. 이거 잘 몰랐어. 개념만 알고 그 학생 개념만 쓰시고 자, 이걸 한 문제를 쓰는데 여기서 자, 응용을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이걸 주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뭘 했냐. 자, 이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가면 또 여기서 뱅글뱅글 돌 것이다. 그러면 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파트별로 만들어. 자, 철골이 나오면 뭐고, 기초가 나오면 뭐고, 커프집이 나오면 뭐고, PC가 나오면 뭐고, 조증이 나오면 뭘 하나 써줘야 되겠다라고 항상 만들어 봐요. 그죠? 용어 설명을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는 세 문제 이상은 다 잡아졌어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뭐냐? 68점 나서, 평균 점수 68점을 나서 고득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쓴 거는 70 내지 80%를 다 받았어요. 그죠? 뭐 약간 못 쓴 건 되지만. 그래서 항상 지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게 내가 완벽하게 못하면은 이걸 준비를 해가서 이거를. 그죠? 뭘 더 넣을까? 그죠? 이 문제에 뭘 갖다 추가를 할까? 자, 뭘 좋아할까? 그죠? 그거를 갖다가 추가로 자꾸 써주는 것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철골에, 자, 제일 문제, 일단은 여기서 개요를 생략할 거예요. 그죠? 자, 1번 개요는 똑같이 쓰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다가 두 번째, 여기 시공 계획을 자, 잘 나오지는 않지만은 시공 계획을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시공 계획은 순서를 보면은 자, 여기다가 우리가 사공선, 자, 우리가 여기서 공현수 또는 안가금이라고 해서, 그죠? 안가금이다. 그럼 사전 조사를 하고, 자, 두 번째를 보면은 공정 계획을 하고, 그죠? 자, 공장 선정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공장 가공을 해요. 뒤에 보시면은 공장 선정을 하고 공장 작업 계획, 그죠? 공장 작업 계획을 하고 현장 세우 계획이 수송 계획, 안전관리, 가설공사, 자, 가시설, 그 다음에 여기서 검사 계획. 그래서 사공선, 공연수, 안가금을 우리는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뒤에 하나하나 할 겁니다. 그럼 사전조사, 공정계획, 공장선정, 공장작업계획, 현장 세우계획, 수송계획, 안전관리계획, 검사계획. 자, 우리가 그 다음에 가설공사계획. 자, 요거를 D페이지 한번 쓰죠. 그죠? 자, 이거를 자, 다시 자, 이렇게 프로 차트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이걸 쓰니까 별로 뭐 크게 잘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복잡하지만 이걸 한번 써볼까. 만약에 시공 계획이 나오면은 이 표를 넣으려고 마음을 꿨어. 그죠? 이 표를 어떻게 하면 넣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현, 가, 치, 양, 반까지가 요거요. 현장조사. 그죠? 보세요. 자, 현장 시공 계획, 가설공사, 시수 계획,
양중계획, 반입계획, 요걸 현가치 양반이야. 자, 요걸 현가치 양반 나왔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나왔어. 그죠? 자, 이걸 가지고 뭐냐. 기행, 기철, 가, 변정, 여기는 리접도, 그죠? 기초상부 먹매김, 앵카볼트, 기초상부 고름질하고 여기 철골 세우기 들어가. 철골 세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볼트 조림. 그 다음에 접합할 때 여기 접합하면은 고력볼트라든가 용접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리벳 접합이에요. 그죠? 리벳 접합해서 그러면 가조리 변형, 정도 관리, 리벳 접합, 그 다음에 기행기절 가변정, 리접도, 그럼 도장. 그죠? 그다음 도장한다. 그래서 자, 기초상부 먹매김, 앵카볼트, 앙카볼트 매입, 기초상부 고름질, 철골, 가조리, 변형, 정조리, 리배치기, 검사, 그죠? 도장, 그죠? 여기서 요걸 가지고 현가치 양반에다가 기행계절 가변정 리접도를 가지고 하나 그려주고 시공 순서를 한번 쓰자. 그죠? 뭐 이게 이래 한다든가. 그래서 남이 안 하는 짓을 좀 해보자. 그거는 참고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881페이지는 철골의 품질 관리 나왔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공통사항을 쓰라는 걸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자, 거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밀시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밀시트가 뭘 하냐면은 제로의 시험 성적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밀시트가 안 되면 거기에 강제, 리벳제, 시험 편수, 볼트 등을 샘플링을 채취해서 자, 제로 시험 연구소에서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하면은 밀시트를 받아요. 그럼 밀시트를 받기 위해서 샘플링 채취 방법이 지금 요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편수를 보면은 20톤마다 또는 자, 우리가 중량이 다를 때, 규격이 다를 때마다 자, 접합은 2배선 2톤마다 또는 규격이 다를 때마다 샘플링을 채취해서 자,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시험 점수를 만드는 거 하고 요걸 가지고 우리는 재료 검사를 할 때 쓰는 거다. 자, 그럼 고력볼트 검사는 뒤에 할 겁니다. 고력볼트 검사. 자, 그 다음에 용접 검사도 뒤에 할 거예요. 뒤에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나는 건립도, 시공 정밀도 검사를 우리가 참고로 먼저 하고 갑시다. 그죠?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자, 건물이, 자, 이렇게 변이가 와요. 그러면 이 변이의 최대 변이는, 자, 우리 거기 보시면은 4000분의 H, 그죠? 4000분의 H 플러스 7mm보다가 얘가 적을 것. 자, 적을 것입니다. 자, 4000분의 H 플러스 7mm보다 적을 것. 또는 30보다가 적을 것. 이걸 우리 건물의 전체 기울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의 전체 처짐이라서 전체. 이 전체 처짐은 자, 이거는 4000분의 L보다가 적을 것. 그죠? 또는 자, 이거는 20보다가 적을 것. 조 2는 20보다가 적을 것. 그럼 건물의 전체 기울기, 건물의 전체는 4000입니다. 이거는 4000이다 나왔어.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앙카볼트가 나왔어요. 그럼 앙카볼트 아까 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mm 이내일 것. 그죠? 아까 정도 3mm일 것.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보면은 네빌링 몰타르입니다. 자, 그거 밑에 요 그림이, 요거 뭐냐 하면 요런 그림이 있는데, 여기다 요거는, 이게 네빌링 몰타르 오차를 얘기해요. 네빌링 몰타르 오차는, 자, 거기도 보시면은, 자, 여기는 우리가 거기도 3mm, 그죠? 네빌링 몰타르도 우리가 3mm 이내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3mm 이내일 거, 네빌링 몰타르 오차도 3mm 이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기둥, 자, 한층 기둥이 있어요. 한층 기둥. 한층 기둥 기울기는, 자, 요거는 1000분이에요. 1000분의 H 또는 자, 여기는 기울기가 10 이내일 거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보가 자, 한경간 있어요. 한경간 기울기는 요거는 1000분의 L입니다. L 또는 10 이하일 거 나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걸 넘으면은 우리가 부등 축소가 되는 거죠. 부등 축소를 해서 우리가 칼럼 소테닝 거를 추정을 해야 돼요. 그죠? 요거는 1000분의 1 이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쉽게 말하면은 여기 RC 기둥이 있고 자, 여기다가 철골 기둥이 이렇게 했는데 요 기울기는 1000분의 자, 요 L 이하가 됩니다. 1000분의 L 이하가 될 거. 그래서 우리가 보의 기울기는 1000분의 L 10mm 이하. 자, 그다음에 우리가 기둥도 1000분의 1. 요거는 참고로 정도 관리 해놓자. 그래서 자, 핵심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4000분의 H 플러스 7mm 이내. 자, 그러면 4000분의 L보다가 이내. 자, 그럼 1000분의 H보다가 이내. 1000분의 L보다는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3mm밖에 없어요. 그죠? 없잖아요. 4000분의 하고 1000분의 하고 플러스 3mm밖에 없어요. 요거는 우리가 정리해가지고 우리 쓰는 연습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884페이지에 공장 가공 순서가 나와요. 자, 공장 가공 순서를 보면은, 자, 우리가 우선은, 자, 우리가 여기서 가공 순서를 한번 봐요. 그죠? 가공 순서 이랬어. 원, 본, 변. 자, 여기다가 금, 절, 구. 자, 여기서 가리금, 노군이다. 그죠? 하기 전에, 자, 우리가 여기서 원칙이 있어요. 공장 작업 원칙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공장 작업 원칙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걸 우리는 순수 연반이다. 순서대로 해라. 수성을 고려해라. 동일 부재는 연속해라. 반입 반출을 고려해서 해라. 그죠? 순서, 시공 순서대로 해라. 수성을 고려해서 크기를 결정해라. 동일 부재는 연속해라. 반입 반출을 고려해서 제작을 해라. 나왔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척도란 말은 실척도, 일제일 도면화 시키는 도면을 그리라. 실제 물건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걸 원척도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부분적, 다 그리는 게 부분적이죠. 예를 들어 절단한 곳이나 구멍 뚫고 그냥, 그죠? 그러면은 이걸 반복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볼트 구멍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다면 여기다가 본을 떠서, 자, 요걸 계속 가용해라. 이걸 본뜨기라고 그래요. 자, 그럼 변형이라는 것은, 자, 이 강판이 이렇게 휘어졌거나, H 형광이 운반정에 이렇게 휘어졌다면 다시 이걸 수정을 해가지고 해라. 자, 금극기라는 얘기는 강필로 내가 자를 위치나 표시할 걸 금을 그으라. 그 다음에 잘라내라. 그죠? 절단했어요. 그럼 절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죠? 어떤 부재를 절단하면은, 자, 톱으로 하면 싹 뚝 자르면 문제가 없는데, 일단, 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에 이렇게 부재가 있어가지고 자르면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밀림 현상이 생겨요. 그럼 밀림 현상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은, 나중에 부재를 2개 붙여가지고 고력볼트를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접합력에 마찰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절단을 가지고 뭘로 할 것이냐? 자, 우리가 그 절단할 때는 톱으로 할 것이냐, 용접을 할 것이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절단해 보면은, 자, 강판 절단, 톱 절단, 가스 절단. 그죠? 자, 절단하자. 그럼 절단할 때, 자, 이런 변형이 안 나도록 하자. 나서, 그죠? 자, 그러면 볼트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볼트 구멍을 뚫는 방법이 첫째, 자, 3가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펀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드릴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리밍이라는 게 있어요. 리밍. 그죠? 자, 펀칭은 뭐고, 드릴링은 뭐고, 리밍이 뭐냐, 이런 말 했어요. 그죠? 그거 보시면 이런 말 했어요. 자, 펀칭을 할 때는, 자, 12mm 이하, 12mm 이하를 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이상은 드릴링을 한다. 그럼 펀칭은 어떻게 하는 걸 펀칭을 하냐 하면은, 자, 우리 교재, 자, 여기서 요 페이지를 보세요. 891페이지를 봐요. 자, 891페이지 보면은, 자, 여기서 요런 식의 구멍을 써요. 여기 다이스라는 게 있어요. 다이스가 있고, 자, 철판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하는 펀치가 있어요. 그죠? 여기 펀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서류철 할 때 펀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요렇게 구멍을 해요. 그죠? 여기하고 요걸 맞춰서 할 때 이런 부분에 이렇게 밀림 현상이 옵니다. 이걸 가지고 펀칭이다. 구멍 뚫자. 그죠? 자, 드릴링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밀하게 가공을 할 때 쓰는 걸 거기서 우리가 요 이상, 그죠? 13T 이상은 하는 거고. 자, 리밍은 보면은 99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99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자주 용어 설명 나옵니다. 자, 995페이지에 리밍인데, 리밍은 우리말로 뭐냐 하면은 구멍 확대 작업이요. 구멍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구멍을 확대하느냐? 자, 어떤 두 판넬인데 여기 구멍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 구멍이 있고 구멍이 일직선이 안 됐어요. 일직선이 안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요런 식의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요걸 돌려가지고 확대를 시키는 게 요걸 하는가,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재료에, 자, 이 구멍을 큰 걸, 드릴러 이렇게 큰 걸 뚫으면 안 뚫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적은 걸 뚫고, 그 다음에 이걸 확대를 해요. 확대를 하면은 이게 잘 뚫어져요. 지금 이게 토모에 가도요, 터널을 하는데, 우리가 중형 터널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 터널에 우리가 이제 1차선 같은 거는 바로 이게 TBM이라고 바로 차고 나가는데, 이게 이제 3차선, 2차선 되면 이게 단면이 크면요, 이게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형 터널 어떻게 했냐면은, 자, 여기다가 조그만한 터널을 먼저 싹 갔어요. 자,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가고 나면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발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시켜요. 이렇게 확대를 시켜요. 자, 이것도 리밍 터널이라고 해요. 그죠? 구멍이 적은 구멍을 확대시킨 걸 리밍 터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터널 하면은, 자, 우리가 1차선 같은 건데 2차선, 3차선, 4차선은 전부 TBM하고 리밍 확대시킵니다. 리밍 터널이요. 성령 터널이라든가 그 중령 터널을 전부 확대시켜버려요. 그죠? 요만한 구멍 뚫어놓고 확 확대를 시켜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요만한 조그만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확대를 시키면 굉장히 뚫기 좋아요. 그걸 우리는 리밍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멍 뚫을 때 요런 방, 구멍 가심이라고도 하고 리밍이라고도 한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은 886페이지가 가조립이 있어요. 자, 가조립은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철골을 이제 우선 이렇게 세어봐요. 그죠? 자, 이렇게 세어보면은, 자, 이렇게 보겠으면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렇게 조합하는 거예요. 조합. 이렇게. 그러면 조합하면 골투 구멍이 맞는지 수직 수평이 맞는지 레벨이 맞는데, 여기서는 3분의 1을 갖다가 볼트 잡아가지고 요걸 조합하고 다시 풀어내는 거, 요걸 가조립이라고 해요. 그죠? 우선은 임시로 조합한다. 임시로 접합해온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조립이 어떤 중요 구조물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토목에 가면 교량이 있어요. 현수교나 뭐 이순신대교나 강원대교 같은 게 아주 큰 부재예요. 자, 예를 들어서 큰 부재가 여기 이렇게 맞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사전에 조립을 해보고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공장에서 코팅을 해와요. 아예 페인팅을 해와요. 그런데 만약에 안 맞으면 여기서 청고 다시 잘라내고 구멍 뚫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언제 가느냐? 우리가 이제 내구연다 80년, 100년을 보는데 이 부분이 그죠? 10년 되면 다 썩어버려요. 썩어버리면 여기서 현장에서 이거 터치업을 하면은 그거는 바로 썩어요. 그죠? 5년 내지 10년 썩어버려요. 그러면 그 구조물이 다른 데가 아무리 든든해도 거기 견디질 못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싹 조립해보고 거기서 우리가 공장에서 페인팅을 하든가 자 농막이를 하든가 세팅을 해와. 그래서 현장에서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도록 먼저 조립해보는 걸 가조립이라 해요. 그죠? 가조립. 그 다음에 리베치기, 자 검사, 농막이 칠이 자 안 한 데가 있어요. 첫째, 접합부에는 안 합니다. 자 콘크리트 매설될 부분도 안 합니다. 그죠? 접합부위나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는 데를 안 하고 나머지는 농막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운반을 해서 운반은 어떻게 하느냐? 자, 운반은 아까 시공 세우기 순서대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은 반입검사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입검사, 자, 우리 그 반입검사가 어디 나오냐? 한번 보고 갑시다. 그죠? 자, 우리 교재 1002페이지를 한번 보고 갑시다. 그죠? 자, 1002페이지를 보시면은